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라스T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이라트 오모니아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카이라트 팀은 카자흐스탄 리그에 있는 팀으로 오모니아는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시즌에 있어서 카자흐스탄 우승을 한 팀이기도 하고 21 시즌에서는 3위를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유로파리그 진출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되었는데 알라시컵 패배를 하고 난 뒤에 컨퍼런스 리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베켄 알립 등 카자흐스탄 국가대표팀들에 주축하는 선수들이 팀을 이끌고 되었고 공격진에 있어서 아르메니아 국대의 호브아니샨이 주목을 한 선수들이기도 합니다. 베테랑 공격수의 바그네르 로베 선수는 최전방에서 팀을 대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며 현재에는 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5번의 경기 중에서 3승 2패를 기록 중인 곳인데 자국 리그의 컵대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폴라이슈 2번의 대결에서 모두 이기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다바시에서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좋았던 흐름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카이라트는 최근에 홈 3번의 경기에서 2승 1무로 흐름이 좋은 편인데 6번의 골에서 단 한 골만 내주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카이라트 오모니아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의 리그를 대표를 하여서 나서게 되는 곳의 올 시즌의 흐름에 대해선 100% 좋다가 아닌 무조건 좋은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리그에서는 패배를 맛보게 된 곳으로 홈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는 데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로 이어질지에 관해서는 관건이라는 점입니다. 홈 이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역습과 수비에 있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카이라트가 쉽게 돌파구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곳입니다. 물론 오모니아의 최근의 경기력 홈 이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의 정도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모니아 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유로파 리그 탈락에 이어서 리그의 개막전 덜미를 잡히는 등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지고 보게 된다면 굉장히 처져버린 상태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경기력에 있어서 처진 분위기 등을 어떤 식으로 살려나갈지는 승부의 관건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접전 양상의 승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양 팀에 있어서 최근의 흐름이라고 하면 한 골 내에서 승부가 가려져 버릴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핸디캡이 붙게 된다면 선택은 조건을 당연히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카이라트 오모니아 축구에 있어서 오모니아 팀은 지난번의 시즌 키프러스 리그에서 정규 시즌에서 우승을 한 팀입니다. 그렇지만 유로파리그 진출을 하기 위한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기를 끝으로 하여서 벨기에 팀 엔트워프에게 탈락을 당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홈에서의 2골차 승리를 따냈다는 것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키프러스 국대의 주전 공격수 자리에 있는 카포올리스 파플리스를 중심으로 하여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역시나 국대의 윙어 루이조우가 측면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수비진에 있어서도 파나우트와 같이 헝가리의 국대 수비수인 랭이 버티는 것입니다. 오모니아가 승점을 따낼 확률을 볼 수 있으며 원정이긴 하지만 키프러스의 국대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력 조직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곳입니다. 카이라트 모처럼 나서게 되었던 유럽의 대항전의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경기로 임하긴 하겠지만 파나우트 랭 수비진이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습을 알아보게 되면 로이조우 파플리스 선수들의 스피드에 있어서 빛을 보게 될 오모니아 팀의 원정승에 대해서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모니아 자그레브 팀은 키프로스 팀에 자리하고 있으며 리그에서는 9위를 기록 중인 곳입니다. 최근에 5번의 경기에서는 3승 2패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라트 오모니아의 유로파 리그에서의 안트베르프 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탈락을 하였고 친선전에서 안차를 1대0으로 이기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리그에서 라나카에 1대2로 지게 되었습니다. 두 팀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맞대결이며 전력에 있어서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비슷한 편입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홈팀에서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카이라트는 최근의 홈 경기에서 모두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FC 카이라트 오모니아 니코시아와 2021에서 2022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 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클럽의 대항전에 나서게 되는 것으로 2015년 이후에는 또렷하게 성적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 도전할 가능성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모니아는 상대팀에 비해서 나쁘지 않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며, 그렇지만 국제 무대에 나서게 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변을 일으키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 이상으로 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카이라트 오모니아 축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 아약스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르팅 CP팀은 승승승무무,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전에서의 6번의 경기 중에서 4승 2무로 패배를 한 적은 없으며 홈이전까지 더하게 되면 10분 정도를 이용을 할 수 있었던 일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항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원의 조직이 좋은 편이며 3-4-3 포메이션을 활용을 한 다음에 중앙에서 라인을 탄탄하게 가져가며 안정적으로 경기력 구현에 있어서 심려를 기울일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펠리너 누네스 선수들이 중원에서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중이며 후방에서는 3백 역시 촘촘하게 라인 컨트롤에 있어서 상대방의 공세에 대해서 유연하게 저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량으로 실점을 내줄 위기를 이미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윗선의 파괴력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측면과 중앙을 함께 전부로 소화를 할 수 있는 자원은 카브랄이며 분전을 하긴 하지만 퍼포먼스 널뛰기가 심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사바리아 선수는 아직 팀에 있어서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지원들에 있어서는 신뢰도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스포르팅 아약스에 있어서 득점은 1득점 생산에서 그칠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코아티스 선수입니다. 다음은 아약스 암스테르담 패승 무승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에 비해서 전력적인 우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포르투갈 원정을 떠나버려야 한다는 분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승점 3점에 있어서 확보는 애로가 많은 편이고 일단적으로 수비수의 불안에 대해서는 뗄 수는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지 발표를 참고를 하여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골키퍼가 한정적이라고 하였으며 오나나 선수가 아직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세컨드 골키퍼 서드는 스테켈렌베르그 고르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직전의 리그 경기에서의 파스비어가 골문을 지켜서 무실점을 따내긴 하였지만 높은 수준의 상대방인 스포르팅을 상대로 하여서 수비진을 제대로 끌어갈 수 있을지는 당연히 의문점입니다. 1실점, 2실점 허용에 있어서는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안도를 하셔야 하는 사항은 공격 저항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포르팅 아약스의 최전방 공격수인 할러 선수가 가공을 할 만큼의 득점 감각에 대해서 뽐내고 있기는 하지만 측면적인 자원들 역시나 공을 잡게 되면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수비를 벗겨낸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에 있어서 시너지는 그라운드에 묻어서 나온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1득점, 2득점에 있어서는 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축구 결장자는 클라센부터 시작을 하여서 푸드스 클라이버 스테켈렌베르그 고르터 오나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신 다음에 뭐가 옳을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두 경기의 맞대결에서는 이전 2승 0무 0패, 6득점 3실점으로 스포르팅 팀이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르팅 대회의 홈 성적은 무실점, 무득점 0% 아약스 원정도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전력적으로 우세를 갖추고 있는 아약스 팀이 상대방을 몰아칠 수 있는 준비를 마쳐버린 상태로 하지만 최근의 일정에 있어서는 공격의 기복이 다소 두드러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죽음의 포르투갈 원정을 떠나가야 한다는 분리를 떠안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끈적하게 경기 운영에 있어서 집중을 하면서 1라운드의 승점 확보에 있어 고삐를 당기게 되는 것으로 팽팽하게 접전을 끝으로 하여서 승부의 추가를 쉽게 기울 경기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르팅 아약스에 있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두 팀에 있어서는 포르투갈 네덜란드를 대표를 하는 팀이기에 전력에 있어서는 엇비슷하다고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 중입니다. 중원에 있어 알바레즈, 흐라벤베흐 선수들의 지원에 대해서 받을 클라센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최전방에서는 해결을 할 선수들이 즐비한 편입니다. 이렇기에 두 팀 모두는 쉽지 않게 1차전에 상대방에게 패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비 쪽에 있어 힘을 더 실을 것으로 예상들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스포르팅은 포르투 벤피파 등에 있어서 리그에서 강한 팀들을 모두 제치고 난 다음에 지난번의 시즌에서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카르발류를 제치고 난 다음에 국대 3선의 핵으로 떠올리게 된 팔리냐가 중원을 지배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약스는 이번의 시즌 예선을 통과를 하고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A매치의 기전전에는 대륙에서 선수들을 내보내긴 하였지만 부상자가 없이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상대방을 원파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 증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스포르팅 아약스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